안녕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지구과학 중에서 심층 해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심층 해수가 생기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심층 해수를 어떤 논리력을 발휘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심층순환 모형이 있는데요. 우리 해수의 저 밑바닥에 해당하는 이 심층순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극지방에 있는 찬물이 이렇게 침강을 해서 생기는 순환입니다. 그럼 먼저 극지방에 있는 찬물이 침강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밀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밀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극지방에 해당하는 이 해수가 밀도가 왜 큰지를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밀도가 큰 이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과학 원에서 이 해수에 대한 단원을 배울 때 많이 다루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수온, 그리고 염분, 그리고 밀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많이 다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밀도가 크려면 부피가 작고 질량이 많이 나가면 밀도가 크겠죠. 그럼 지금 아래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글자 중에서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를 부피에 집어넣고 어떤 단어를 질량에 집어넣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극지방의 해수는 찬물이기 때문에 이 부피에다가 수온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수온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질량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다가 염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염류의 양이 많은 이 염분이 많아서 질량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극지방에 해당하는 이 해수는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고 그리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침강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결할 사항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표층유하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있는데 지금 이 수온약층이 적도 지역에 좀 이렇게 두껍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점차 극지방으로 갈수록 수온약층이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공부했을 때 해수 자체가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층상 구조를 이루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위에 해당하는 우리 이제 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해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해당하는 수온약층, 예, 저 위에 있는 혼합층하고 신해층을 뺀 이 중간에 해당하는 수온약층은 이 위쪽에 있는 수온이 높고 아래쪽에 있는 수온이 낮아요. 여기를 우리가 가로축을 수온이라고 한다면 위쪽에는 수온이 높고 아래쪽에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온약층이 존재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이 혼합층과 심해층이 서로 섞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 자체가 차단이 됩니다. 어디의 에너지냐면은 위쪽과 아래쪽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극지방에 가게 되면은 극지방은 그냥 낮은 온도로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는 것 그때 한번 그래프에서 우리 교재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극지방에는요, 수온약층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극지방에는 수온약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수온약층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위층하고 아래층 사이에 에너지나 물질의 교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극해역은 수온약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밀도가 해수가 높아지면 이렇게 침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번으로 아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렇다면 이 극지방에서 침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얘기했던 첫 번째 밀도가 커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은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수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지방은 염분이 높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극지방의 염분이 왜 높으냐라고 물어보면 극지방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결빙과 그리고 해빙이 이렇게 점차 순간적으로 잘 일어나요. 그러면
결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순수한 물만 얼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염류를 주변의 해수로 방출을 하기 때문에 결빙이 일어나면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빙이 일어난다라고 간주를 하시면요. 우리가 해빙이 극지방에 있는 그 빙하거나 이런 것들이 해빙이 될 때는 보통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빙이 일어나요. 그럼 지구 온난화로 만약에 해빙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물이 녹으면서 주변에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염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염분이 높을 때는 당연히 침강이 잘 일어나니까 우리는 다른 표현을 써서 침강이 강화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염분이 낮게 되면은 침강이 약화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당연히 침강이 약화가 되겠죠. 침강이 약화됩니다. 그럼 침강이 약화가 되면은요, 심층순환이 약해져요. 심층순환이 약화가 되고요. 이 심층순환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심층순환이 하는 역할 중에 제일 큰 역할이 에너지 교환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불균등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 불균등이 심화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은 결빙에 비해서 좀 결과치가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극지방의 염분이 높은 이유를 꼭 결빙과 해빙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시면은요. 지금 극지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밀도가 커서 또 수온약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수가 이렇게 침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침강이 쭉 일어난 다음에 그 해수가 이제 요 밑바닥을 쭉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적도 지역 근처에 가게 되면 해수가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이 극지방에 있는 물의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있는 표층 해류는 극지방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 심층 해수 자체는 표층에 있는 해류하고는 다르게 표층 해류는 바람에 의해서 이동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심층 해수는 우리가 염분이라든지 아니면 밀도에 의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심층 순환과 그 다음에 표층 순환의 차이점을 그 속도하고도 관련지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심층순환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심층순환의 기본적인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는 보통 이렇게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자료 해석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확장된 해석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좀 잘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뽑아서 다시 한번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